아침에 눈 뜨자마자 몸이 무겁습니다. 그래도 출근합니다. 일 안 하면 돈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옆자리 사람은 다릅니다. 똑같이 출근하는데도 자산이 알아서 불어납니다. 숨만 쉬어도 통장 숫자가 커집니다. 이 차이는 재능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돈이 일하게 만든 사람은 시간이 내 편이 되고, 돈을 내가 쓰기만 한 사람은 시간이 내 적이 됩니다. 여기서 바로 QLD, TQQQ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두 개를 잘 쓰면 남들보다 훨씬 빠르게 자산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 쓰면 남들보다 훨씬 빠르게 계좌가 부서집니다. 같은 칼인데 누구는 요리하고 누구는 다칩니다. 부자들은 숨만 쉬어도 돈이 불어나는 게 아니라 숨 쉬는 동안에도 돈이 일을 하게 시스템을 만들어 둔 겁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의 핵심은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 원금이 살아남는 구조. 둘째, 시장의 성장에 올라타는 구조. 셋째, 감정이 못 건드리게 자동화한 구조. 대부분 사람은 반대로 갑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이번 달은 내가 고생했으니 써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순간 돈은 일꾼이 아니라 소모품이 됩니다. 일꾼이 쌓이는 속도보다 일꾼이 죽는 속도가 빠르면 평생 제자리입니다. 부자들의 첫 번째 비밀은 규모입니다. 규모는 인생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돈이 돈을 낳는 속도는 선형이 아니라 복리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0억이 있습니다. 연 5%만 가정해도 1년에 5천만 원입니다. 이 5천만 원은 내가 아파도 나옵니다. 내가 잠들어도 나옵니다. 내가 쉬어도 나옵니다. 이게 사람들이 말하는 숨만 쉬어도 돈이 불어난다는 감각의 정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10억을 한 번에 모으는 비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없습니다. 현실은 아주 지루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못합니다. 처음 1억 구간은 특히 더 지루합니다. 이 구간에서는 투자 실력보다 생활 구조가 전부입니다. 소득이 크냐 작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남는 구조를 만들었느냐입니다. 남는 구조가 없으면 수익률이 아무리 좋아도 결국 소비로 새어나갑니다. 여기서 QLD, TQQQ를 꺼내면 솔직히 유혹이 3개 옵니다. 나스닥이 오르는데 왜 굳이 느리게 가느냐? 2배, 3배로 당겨서 빨리 끝내자는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 마음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문제는 그 마음이 올라올 때는 대개 시장이 좋을 때라는 겁니다. 좋을 때 들어가서 흔들릴 때 버티지 못하고 바닥에서 꺾입니다. 이 패턴이 레버리지 계좌를 망가뜨리는 가장 흔한 루트입니다. QLD는 나스닥 100의 2배 레버리지에 가깝고 TQQQ는 3배 레버리지에 가깝습니다. 방향이 맞으면 빠릅니다. 방향이 틀리면 더 빠르게 아픕니다. 그리고 여기서 결정적인 함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레버리지는 변동성을 키우고 변동성이 커지면 복리의 효과가 왜곡됩니다. 오르고 내리는 폭이 커질수록 같은 자리에 돌아와도 내 계좌는 깎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는 방향만 맞추면 된다는 단순 게임이 아닙니다. 구조와 규칙이 없으면 확률적으로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부자들이 이런 도구를 쓰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자들은 레버리지를 믿어서가 아니라 리스크를 통제할 자신이 있어서 씁니다. 그들은 들어갈 때부터 나갈 때를 정해둡니다. 버틸 수 있는 금액만 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핵심 자산과 실험 자산을 분리합니다. 핵심 자산은 시장 전체를 사는 쪽입니다. 미국 시장 전체든 나스닥이든 결국 전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 돈을 벌어오는 흐름을 통째로 사는 겁니다. 내가 자는 동안에도 애플 직원이 일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직원이 일하고 엔비디아 직원이 일합니다. 그 노동의 결과가 기업 이익이 되고 그 이익이 주가와 배당과 자사주 매입으로 돌아옵니다. 나는 그 흐름에 탑승만 합니다. 그리고 실험 자산으로 QLD, TQQQ 같은 레버리지를 씁니다. 여기서 핵심은 비중이 아니라 규칙입니다. 규칙이 없으면 비중이 작아도 무너집니다. 규칙이 있으면 비중이 커도 통제됩니다. 레버리지의 규칙은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반드시 있어야 할 장치가 있습니다. 첫째, 레버리지에는 현금 방패가 있어야 합니다. 생활비 통장이랑 투자 통장이 섞이면 100% 흔들립니다. 생활이 흔들리면 투자는 무조건 깨집니다. 레버리지를 하실수록 생활비는 더 두껍게 분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락장에서 팔지 않습니다. 둘째, 기준 차트를 정해야 합니다. 레버리지 ETF 자체의 차트를 기준으로 잡으면 흔들림이 과도해집니다. 기준은 현물이나 본주 지수로 잡아야 합니다. 나스닥 100의 흐름을 보는 QQQ 같은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기준이 없으면 올라갈 때는 더 사고 싶고 떨어질 때는 도망가고 싶습니다. 그 감정이 자동으로 계좌를 파괴합니다. 셋째, 분할 기준과 이익 실현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언제 더 살지, 언제 일부를 팔지, 이게 정해지지 않으면 이익이 났을 때도 못 팔고 손실이 났을 때도 못 삽니다. 결국 감정이 결정을 대신합니다.
여기서 부자들의 두 번째 비밀이 나옵니다. 부자들은 수익률보다 지속률을 챙깁니다. 한번 크게 먹는 것보다 오래 살아남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 화려한 한방 대신 지루한 반복을 선택합니다. 지루한 반복이 무엇이냐면 자동화입니다. 월급날에 자동으로 빠져나가게 만들고, 자동으로 매수되게 만들고, 자동으로 리밸런싱까지 되게 만들어둡니다. 내 의지를 믿지 않습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약합니다. 장 올라가면 더 사고 싶고, 장 무너지면 다 팔고 싶습니다. 의지를 믿는 순간 계좌는 내 감정의 노예가 됩니다. 자동화를 만들 때 순서가 있습니다. 이 순서를 무시하면 시스템이 아니라 구멍난 독이 됩니다. 첫째, 고정 지출 다이어트. 핵심은 큰 돈이 아니라 새는 돈입니다. 커피 한 잔, 배달 한 번, 구독 서비스 몇 개. 이게 작은 것 같지만 매달 반복되면 투자금의 씨앗을 갉아먹습니다. 부자들은 여기에 무감정합니다. 필요하면 쓰고 필요 없으면 끊습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소비를 끊는 순간 돈이 일꾼으로 바뀝니다. 둘째, 월급날 선저축. 남는 돈을 저축하는 게 아니라 저축하고 남는 돈으로 사는 구조를 만듭니다. 이 구조가 만들어지면 1억이 모입니다. 1억이 모이면 속도가 바뀝니다. 이게 현실에서 사람들이 체감하는 첫 번째 임계점입니다. 셋째, 시장 전체를 사는 자동 매수. 종목 고르는 고통을 끊어야 합니다. 종목 고민은 피로만 남기고 결정은 늦추고 타이밍 실수만 늘립니다. 시장 전체를 사면 고민이 줄고 지속이 쉬워집니다. 넷째, 레버리지는 규칙이 있는 사람만. QLD, TQQQ는 잘 쓰면 부스터지만 규칙이 없으면 폭탄입니다. 레버리지를 할수록 더 지루해져야 합니다. 더 자주 보지 말아야 합니다. 더 적게 판단해야 합니다. 이게 역설인데 이걸 이해하는 사람이 레버리지로 살아남습니다. 다섯째, 배당과 현금 흐름을 섞어야 합니다. 상승장에서는 누구나 강합니다. 진짜 실력은 하락장에서 드러납니다. 하락장에서 버티게 만드는 건 심리와 현금 흐름입니다. 매달 들어오는 현금이 있으면 버팁니다. 아무것도 안 들어오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배당 자산이나 현금 흐름 자산을 반드시 섞습니다. 내가 팔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면 하락장은 공포가 아니라 할인으로 바뀝니다. 여섯째, 계좌를 자주 보지 않아야 합니다. 시세창을 오래 본다고 수익률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정이 올라갑니다. 감정이 올라가면 규칙이 무너집니다. 규칙이 무너지면 레버리지는 바로 벌을 줍니다. 여기까지 듣고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도 현실적으로 10억은 너무 멉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0억이 아니라 숨만 쉬어도 돈이 불어나는 감각을 앞당기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은 목표 금액이 아니라 현금 흐름과 자동화의 축적입니다. 먼저 월 10만 원이라도 자동 투자부터 거셔야 합니다. 금액이 작아도 됩니다. 자동이 중요합니다. 자동이 걸리면 투자라는 행위가 숨쉬는 습관이 됩니다. 숨쉬는 습관이 되면 1년 뒤에 내가 달라집니다. 나는 똑같이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계좌가 달라져 있습니다. 그 작은 성공 경험이 다음 단계를 열어줍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 QLD, TQQQ를 쓸 타이밍이 나옵니다. 바로 내가 견딜 수 있는 구조가 완성되었을 때입니다. 생활비 방패가 있고 자동 매수가 돌아가고 현금 흐름이 어느 정도 생겼고 규칙이 종이에 적혀 있을 때입니다. 그때 레버리지는 감정이 아니라 시스템의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레버리지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잘 될 때입니다. 수익이 나면 사람은 자기 실력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때 비중을 늘리고 규칙을 완화하고 더 무리합니다. 그래서 잘 될 때일수록 오히려 규칙을 더 딱딱하게 지켜야 합니다. 부자들이 숨만 쉬어도 돈이 불어나는 이유는 잘 될 때도 스스로를 통제하기 때문입니다. 많이들 묻습니다. QLD와 TQQQ 중에 무엇이 더 낫습니까? 답은 성향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하락을 견딜 방패가 얇고 계좌를 자주 보며 감정이 쉽게 흔들리면 더 센 레버리지는 독이 됩니다. 반대로 방패가 두껍고 규칙이 있고 자동화가 되어 있으면 TQQQ도 도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더 낫냐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감당할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또 묻습니다. 레버리지는 장기 투자하면 무조건 망한다는 말이 있던데 사실입니까? 무조건이라는 말은 늘 위험합니다. 레버리지는 변동성에 취약한 구조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구조로 이깁니다. 현물 기준으로 타이밍을 잡고 과열에서는 비중을 낮추고 하락에서는 분할로 접근하고 이익에서는 일부를 회수해서 현금 흐름으로 옮기는 식의 규칙이 있으면 단순한 한방 도박이 아니라 전략이 됩니다. 문제는 대부분이 규칙 없이 장난감처럼 만진다는 겁니다. 그 결과만 보고 레버리지를 욕하면 칼로 손을 베고 칼 탓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 묻습니다. 지금 시장이 너무 불안한데 시작해도 됩니까? 시장의 불안은 늘 존재합니다. 전쟁이 있어도, 금융위기가 와도, 금리가 올라도 자본주의는 계속 굴러왔습니다. 중요한 건 시작 시점의 완벽함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시작은 작게, 자동으로 오래가게. 이 원칙이 있으면 불안은 그냥 소음이 됩니다. 또 묻습니다. 나는 월급이 크지 않은데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있습니다. 부자는 처음부터 부자가 아니라 남는 구조를 만든 사람입니다. 5월 10만 원이든 30만 원이든 자동으로 남는 구조가 생기면 인생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 구조는 소득이 아니라 습관에서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걸 다시 꽂아드리겠습니다. 부자들은 투자 천재라서 숨만 쉬어도 돈이 불어나는 게 아닙니다. 돈이 일하게 만드는 시스템을 만들어둔 사람들이고 그 시스템이 감정을 차단해 준 겁니다. 돈을 목적이 아니라 일꾼으로 바라보는 순간부터 선택이 바뀝니다. 오늘 쓸 돈이 아니라 내일 나를 대신해 일할 돈을 먼저 챙기게 됩니다. 그 차이가 시간이 쌓이면 계급처럼 벌어집니다. 오늘 딱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내 순자산을 계산하시고 월급날 자동 이체 하나 거세요. 그리고 자동 매수 하나 거세요. 그 다음에 QLD, TQQQ 같은 부스터는 규칙이 생긴 뒤에 꺼내세요. 그 순서만 지켜도 숨만 쉬어도 돈이 불어나는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